자, 오늘 알아볼 가디언은 엘버아스틱, 통칭 엘버입니다. 해당 가디언은 메마른 절개 땅에 서식하는 인간형 가디언으로 취약 속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디언을 2티어 4단계 마지막 토벌 대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니 안정적인 영혼 수확을 위해서 가디언의 패턴과 공략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엘버는 지금까지 만나왔던 타 가디언들보다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가디언입니다. 각각 3가지의 본체폼과 무기폼을 갖고 있고 첫 조우시에만 사용하는 일반 본체폼을 제외하더라도 뿔창, 뿔날개, 뿔클로, 원창, 원날개, 원클로 총 6가지 각기 다른 조합의 패턴을 상대해야 하므로 머리가 아파오는 가디언이죠. 기본 패턴의 틀은 엘버가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변하며 본체폼은 무기에 따라 바뀐 패턴들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엘버 공략의 코어는 각 폼별 변경되는 무기 패턴의 숙지와 페이지별 전멸기의 대처인 만큼 정확한 공략 숙지가 필요한 가디언입니다. 엘버의 폼 변화는 페이지에 기반하며 총 3가지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1페이지, 첫 조옷이 보이는 폼은 일반 플러스 창으로 구성됩니다. 2페이지, 1페이지에서 일정 딜량이 누적되면 잠깐의 변화 모션과 함께 2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엘버의 본체 폼이 뿔 혹은 원으로 전환되며 이때 나타난 본체 폼은 이후 조우하는 본체 폼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엘버는 2페이지 전환 후 일정 데미지가 누적되면 도망가며 재조우하는 엘버는 도망가기 전 폼의 반대 폼으로 나타납니다. 자, 폼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한 번에 정리합시다. 전투 시작 후 일정 데미지가 누적되면 무기 변환을 시도하는데 2페이지에서의 무기 변환은 날개로 고정입니다. 3페이지, 엘버는 일정 데미지가 누적되면 다시 도망가는데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본체 폼의 반대로 시작하며 첫 무기 역시 창으로 고정입니다. 2페이지와 동일하게 일정 데미지가 누적되면 무기를 변환하며 이때 무기는 클로로 고정입니다. 엘버의 페이지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페이지별 고정된 무기폼과 2가지 선택지 중 교차 변환하는 본체폼, 그리고 각 페이지별 변화는 모두 일정 딜 누적으로 넘어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기폼은 항시 고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디언의 패턴을 알아봅시다. 돌진, 1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면 돌진만 사용합니다. 2페이지 이후 뿔 플러스 창폼에서는 정면 돌진 후 후면 3분신 돌진으로 강화되며 원 플러스 창폼에서는 정면 돌진 후 원형으로 한 번 더 휘두릅니다. 무기가 날개 혹은 클로일 때는 대상자를 향해 최대 2회까지 돌진합니다. 마당슬기, 1페이지에는 정면에 3줄기의 격을 발사하며 뿔 플러스 창폼에는 좀 더 좁은 범위의 격 발사 후 격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후방까지 타격합니다. 원 플러스 창폼에는 정면 반달 범위를 넓게 타격합니다. 클로폼에서는 정면 3갈래로 격을 발사하고 최대 2회까지 연속 주전하며 정면에 샷 모양의 격 혹은 대상자 지점에 3줄의 격을 남겨 조금 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소환, 창폼의 공통 사용 패턴으로 대상자 주위로 3개의 운석을 떨어뜨립니다. 날개폼의 공통 사용 패턴으로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따라다니는 회오리를 소환하며 CC 판정은 따로 없으니 적당한 드리블이 필요합니다. 또 소환 후 일직선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와 폭발하는 화염 회오리를 소환하기도 하는데 이 회오리에 타격당할 경우 화염 도트댐이 있으며 폭발하면서 범인의 대상을 띄우니 가급적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잡기, 창, 클로, 날개 모두 잡기 패턴이 있으며 무력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날개 패턴 잡기의 경우 엘버가 공중에 있을 땐 타격되지 않고 클로 패턴 잡기의 경우 회픽으로 회피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죠. 마법진, 뿔 플러스 창폼에는 주위를 창으로 한번 휘두른 후 마법진을 소환하여 폭발시킵니다. 이때 마법진에 회피 가능 구역이 없으므로 가디언과 완전히 이격해야 회피가 가능합니다. 원 플러스 창폼 역시 주위를 창으로 한번 휘두른 후 마법진을 소환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때 창을 휘두르는 모션과 마법진에 폭발할 때 도넛 형태의 타격 범위가 설정되니 가디언에게 딱 붙어있거나 완전히 이격하면 회피가 가능합니다. 날개와 클로폼 역시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마법진 공격 형태는 본체 폼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머리 위에 뿔이냐 원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창폼에만 있는 패턴으로 창을 던져 꽂힌 대상은 약 5초간 행동불가 상태가 됩니다. 단 패턴의 적중률이 생각보다 낮으니 계속 움직여주면 걸릴 일이 없는 패턴이긴 합니다. 휘두르기, 창을 가디언 주위로 한 바퀴 휘둘러 근접한 적에게 피해를 주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창을 왼손으로 옮기면서 후방을 타격하기도 합니다. 뿔 플러스 창폼에는 정면으로 살짝 돌시하면서 한 바퀴 휘둘러 피해를 주며 최대 2회까지 시전합니다.
정면 반달 범위를 반으로 나눠 왼손, 오른손으로 공격하고 팔을 뒤로 뻗어 후방이나 측면도 공격합니다. 최대 3회까지 연속으로 정면 반달 범위를 타격하고 간혹 왼손이 파랗게 빛난 후 후방 반달 범위를 타격하기도 합니다. 환영 소환 2페이지 이후 창포에만 있는 패턴으로 창을 하늘로 들어 올린 후 정면의 환영을 여러 소환하여 공격합니다. 깃털 날리기 날개품 공통 패턴으로 한 바퀴 회전하며 불붙은 깃털을 전 방향으로 날립니다. 이때 가디언에게 딱 붙어있다면 타격당하지 않습니다. 엘버가 하늘로 날아올라 정면에 다수의 깃털을 날립니다. 종료 후 아래 지역을 찍으며 내려오니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슬 날리기 클로폼 공통 패턴으로 클로를 땅에 박고 회전하며 전방향에 구슬을 날립니다. 회전하는 범위에도 타격한 적이 있으므로 외곽에서 구슬을 피해주셔야 합니다. 화염비 날개폼에서 오는 패턴으로 엘버가 하늘로 날아올라 발 아래 안전지대를 만들고 화염비를 내립니다. 이때 발 아래 안전지대를 이동해야 하며 화염비 종료와 함께 폭발한 후 안전지대를 내려찍으니 패턴 종료를 보고 신속히 이탈해야 합니다. 내려찍기 날개품 공통 패턴으로 순간 정면으로 날아올라 내려찍습니다. 강화구슬 소환 2페이지 이후 전 페이지 공통 사용 스킬로 가디언 주위에 주기적으로 강화구슬을 소환합니다. 구슬이 파괴되지 않을 경우 가디언에게 흡수되며 가디언의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구슬을 파괴한 플레이어는 열기 디버프에 걸리게 되며 3중첩이 넘어갈 경우 강력한 화염도트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파티원들이 돌아가면서 파괴하거나 디버프 해제 스킬을 이용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구슬을 파괴하면 그 자리에 플레이어가 흡수 가능한 파란색 구슬이 남는데 약 20초간 첫 데미지를 90% 감소시키는 버프가 활성화되니 구슬을 처리했다면 먹어주시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구슬, 금구슬 소환 2페이지 이후 전 페이지 공통 사용 스킬로 주기적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소환합니다. 이 구슬에 부딪힐 경우 낮은 피해와 20초간 지속되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가 걸리며 동일한 색의 디버프를 2회 획득 시 잠시 스턴 상태가 됩니다. 디버프는 반대되는 색 디버프를 획득하거나 디버프 해제 스킬로 해제가 가능하니 잘 관리해줍시다. 2페이지 이후 날개, 클로폼 공통 사용 패턴으로 정면에 마법진을 그리며 기를 모았다가 강력한 기를 분출합니다. 패턴의 데미지가 굉장하고 타격당할 경우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패턴은 본체 폼이 뿌릴 경우 1회만 사용, 본체 폼이 1일 경우 3회 연속 사용합니다. 침묵의 영역 2페이지 이후 창폼에서 사용하는 공통 패턴으로 땅에 창을 꽂아 마법진을 펼쳐 플레이어를 밀어낸 후 가디언을 기준으로 한 붉은색 영역을 생성합니다. 영역을 벗어나면 침묵에 걸리고 이 패턴이 지속될 동안 창으로 땅을 내려치는 패턴도 추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뒷점프 2페이지 이후 창 혹은 클로폼 공통 사용 패턴으로 엘버가 뒤로 크게 점프해 공격을 회피합니다. 전멸기 엘버의 전멸기는 총 5가지로 메테오, 은색비, 금기옥, 은기옥, 전멸 내려찍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멸기의 종류를 2가지로 분류할 겁니다. 첫째, 무력화를 통해 파괴 가능한 패턴. 둘째, 기믹을 통해 파괴 가능한 패턴. 무력화를 통해 파괴 가능한 패턴은 메테오와 은색비 2가지입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라면 2페이지 이후부터 전투 시작 후 일정 시간 후에 엘버의 몸에서 푸른색 오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오라가 바로 전멸기의 전조입니다. 오라가 생겨나고 약 20초 내에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가디언은 전멸기를 시전합니다. 무기품이 창일 경우는 메테오, 날개나 클로일 경우는 은색비로 고정입니다. 메테오는 은색비에 비해 비교적 약하고 조금이라도 회피가 가능한 반면 은색비는 범위 내를 촘촘히 타격하고 데미지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무력화를 실패했다면 사실상 전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미리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할 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기믹으로 파괴 가능한 전멸기는 전멸 내려찍기, 금기옥, 은기옥 3가지입니다. 전멸 내려찍기는 날개 폼에서 사용하는 전멸기로 주위에 4개의 회오리를 소환한 후 약 10초에서 20초 후에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주위에 소환된 회오리를 타고 올라가 엘버가 내려오며 내려찍는 여진 피해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한 공략이지만 회오리로 타고 올라가면 다음 이용까지 디버프가 생겨 10초 동안 이용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타이밍에 탑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디버프는 정화 스킬이나 배틀템으로 해제가 가능하니 혹여 필요성을 느낀다면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간혹 가디언이 너무 외곽에 붙어 있어서 회오리 생성 시 회오리의 위치가 맵의 너머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땐 빠르게 외곽으로 도망가거나 맵을 넘어서 회오리까지 찾아가셔야 합니다. 금기옥, 은기옥은 클로폼에서 사용하는 전멸기로 사용하기 약 20초 전에 커다란 마법진을 생성하는 전조를 보이는데 원기옥은 이때 생성된 마법진의 색을 따라가니 우리는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금구슬, 은구슬 소환 패턴에서 원기옥과 반대되는 색의 디버프를 획득해야만 합니다.